자, 오늘은 몇 장이에요? 70, 응? 8장, 78장. 78장도 양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짧으니까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죠. 경문을 읽어볼게요. 천하의 막 유약의 수로다. 이 공 경강자는 막지능성 하니 키무이 역지라.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은 막이니까 없다. 공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견은 뭐 굳세고 강은 강한 것.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에 여기서 막지능성 그러는데 여기서 이길 성자는 무엇보다 낫다, 좋다, 뭐 뛰어나다 이런 거니까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에서 여기서 지자는 물 숫자를 받고 물보다 나은 것이 막 없다. 그래서 거기자는 물 숫자를 받겠죠. 물은 계속 그 물을 씀으로써 역지 그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 바꿈이 없다. 그러면 계속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굳세고 강한 것을 지속적으로 공격한다. 이런 말이네요. 다시 천하에 막유약의 수로되 이강 경강자는 막지능성 하니 기무이 역지라 그랬어요. 천하에 물보다 유약한 것이 없는데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 중에 막지능성 물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물은 그 쓰임새 또는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바꿈이 없다. 그렇고 또 경문 볼게요. 약지성강과 유지성강을 천하 막부지로되 막능행이라 시로 성인운 수국지구를 시위 사직주요 수국지불상을 시위 천하왕이라 하니 정언은 약반이니라 그랬어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과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기는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천하 사람들이 알지 못함이 없다. 천하 사람이 모두 다 안다. 그러나 막능행이라 천하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행할 수 없다. 시로 이러한 까닭에 성인이 말하기를 수국지구 나라의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일러 사직주 그랬어요.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고 수국지불상 나라의 상스럽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시위 천하왕 천하의 왕이 된다라고 하니 정은 바른 말은 약반 그 반대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보죠. 천하의 막 유약의 수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유약의 수 그랬는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뭐뭐보다 비교급이에요. 천하의 물보다 약한 것은 막 그랬으니까 막은 부정사니까 이거 없다 이건 부정사니까 천하의 물보다 유약한 것은 없다. 그럼 물이 가장 유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잇자 공견강자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 중에 막지능성 물을 뛰어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막지능성을 했네요. 또
이길 성자니까 막지능성. 여기서 이거는 물을 받고 물보다 나은 것, 낫다. 물보다 뛰어난 것은 없다. 뛰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키무이역지라 그랬어요. 키무이역지. 무자죠. 무이역지. 이 기는 이제 수를 받겠죠. 수는 이 이자를 썰용자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은 계속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 바꿈이 없다 그러면 물은 계속 그것을 흘러내리거나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릴 때 시골 처마에 낙숫물이 이 섬돌, 대돌을 똑똑 떨어져서 비가 오면 움푹 팔잖아요. 섬돌이. 그런 걸로 생각하면 섬돌이라는 것은 견강일 거고 굳세고 강한 것일 거고 낙숫물이 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움푹 패이는 것을 생각하면 물의 힘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물을 얘기했는데 이 물을 이 물과 관련해서 노자는 상선약수 그랬잖아요. 상선약수. 최상의 선은 물과 같아요. 그래서 물과 같아요 그래놓고 왜 최상의 선이 물이 되느냐면 이 물은 처하 그러잖아요. 아래에 거처해요. 또 물은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하거나 이런 곳에 거처해요. 그래서 아래에 거처한다. 처하 아래에 거처하거나 물은 그게 유약함이 있다. 유약함이 있다. 이런 속성들 때문에 물은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앞에 이게 8장이던가요? 8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생각하고 이걸 읽으면 뒤에 성인운 이하의 말이 이해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경문을 보고 약지성강, 약한 것이 강함을 이기는 것과 유지성강,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천하 막부지, 천하 사람 모두가 알지 못함이 없다. 그러면 천하 사람이 모두 다 안다. 그런데 망능행이라 그렇게 행할 수는 없다. 시로 성인운, 그래서 일왕가닥에 성인이 말하기를 수국지부 그랬어요. 나라의 더러운 거, 이거 더러움, 때, 허물, 뭐 이런 거죠. 이건 받아들이다. 나라의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수국지불상 그랬어요. 나라의 상스럽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직의 주인, 이것은 천하의 왕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유약한 것, 이 8장에서 이제 유약하고 이런 거 처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8장의 내용을 가지면 성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연결되겠죠. 나라의 더러움을 받아들여서 사직의 주인이 되거나 나라의 상스럽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서 천하의 왕이 되거나 라는 말은, 이 말은 사직의 주인이 임금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직, 종묘사직 그러잖아요. 종묘사직. 그 종묘사직에 왕이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상스럽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서 천하의 왕이 된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처하잖아요. 처하를 하는 것이 사직의 주인이 되거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은 처하하면서 유약해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의 이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라는 말은 나라의 더러움을 받아들여서 나라의 불상스러움을 상스럽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수죠. 그러면 여기서 사직의 주인이거나 천하의 왕이거나 이 두 사람이 인간 세계, 인간의 관점에서는 가장 권력자이고 가장 높은 자리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처하한 사람일 때만 처하해야만 처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하를 할 때만이 처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하를 만약 유약이라고 해봅시다. 유약 처하하는 것을 유약이라고 하면 유약이 이긴다는 거잖아요. 성강을 하거나 강강을 하거나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은 처하를 해야만 처상이 되는 의미 논리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언이에요. 이게 정언이에요. 이게 정언인데 처하를 해야만 처상이 되는 말이 정언인데 정언은 약반 그랬어요. 안 돼 있는 것 같아. 문장이 그렇죠? 정언은 약반이라. 바른 말은 마치 반대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한번 첫째 의미를 파악해놓고 다시 돌아가서 주석까지 같이 보면서 다시 생각해보죠. 천하의 막 유약의 수로되 이공 견강자는 막지 능성하니 키무이 역지라. 천하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으니 굳세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것 가운데에 막지능성, 물보다 뛰어난 것 또는 물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물은 그 쓰임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그 쓰임 그랬어요. 이를 용어로 할 때 이 쓰임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할 때 쓰임은 이거겠죠? 처하와 유약이겠죠? 이걸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석을 볼게요. 이는 용야라. 이라는 것, 금방 말한 이라는 것은 쓴다, 쓰인다라는 얘기다. 그 기자는 위수야라. 물을 말하는 것이다. 용수지 유약이 물무가히 역지하라. 그랬네요. 이 경문은 다음과 같은 뜻을 말한다. 물을 사용하는 것, 물이 쓰는 것은 유약, 부드럽고 약한 것이지만 무물 어떠한 사물도 가히 역지라. 물의 이러한 쓰임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물은 그런 것이죠. 그럼 다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유약을 계속 얘기했어요. 부드럽고 약함을 계속 얘기하는데 부드럽고 약함을 조금 얼마 전에 읽었던 것들에서도 부드러움과 약함이 있잖아요. 76장에서도 유약을 말했고 36장에서도 말했고 76장만 잠깐 가보죠. 76 인지생야에 유약하고 기사에 경강하며 이랬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는 부드럽고 약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딱딱하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유약이라는 것이 삶의 어떤 생지도겠네요. 생지도예요. 그러면 인지생야엔 유약하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유약은 생지도가 될 텐데 이 유약을
그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게 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수다. 지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나 할 수 있겠네요. 또 36장을 한번 가볼까요? 36 36 경문에 중간치 경문, 중간치 처음 말고 됐죠. 자, 요 장용 흡지면 필고 장지하고 장욕 약지면 필고 강지하며 장욕 폐지면 필고 황지하며 장욕 탈지면 필고 여지니 시위 미명이라. 장차 뭔가를 이렇게 쪼그라뜨리려면 반드시 그를 펼쳐주고 장차 그를 유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를 강하게 해주며 장차 그것을 폐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흥하게 해주며 장차 그것을 뺏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며 이것을 일러 미미한 밝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유약, 성, 강강 그랬어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굳센 것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죠? 유약이 굳센 것을 이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36장에 유약, 성, 강강을 분리했죠. 그러니까 36장에는 유약, 성, 강 이렇게 얘기했는데 쪼개가지고 여기서는 쪼개가지고 약지, 성, 강 요렇게 하나 쪼개고 유지, 성, 강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지금 몇 장에 78장에서는 쪼개가지고 1번 문장, 2번 문장 이렇게 쪼갰죠. 쪼개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안다. 사람들이, 천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모두 다 안다. 그런데 그것을 능히 행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운 그랬어요. 여기 성인이 나왔네요. 성인운, 성인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노자가 말하는 성인일까요? 어떨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춘추자 시전에 선공, 선공 15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국군 함 구 천지도야. 이런 말이 나와요. 나라의 임금은 더러움과 때를 머금어야 한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성인이 말하기를 나라의 때를 받아들이는 것을 사직의 주인이라고 그러고 나라에 상스럽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천하의 왕이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노자가 말한 성인운 이하의 내용과 춘추 성공 15년에 나오는 이 말이 1번과 2번이 의미상 같죠? 의미상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나라의 허물이나
때나 잘못을 지가 수용할 때만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를 갖다가 하상공은 다시 이렇게 풀었어요. 3번. 하상공은 뭐라고 풀었냐면 인군, 능, 수, 국지, 구, 탁. 자, 야, 강해, 군력, 소, 유, 적, 능, 장, 보, 희, 사직. 사직은 한글로. 그랬어요. 하상공 사람, 임금이, 능이 나라의 때와 더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강과 바다가 작은 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과 같으니 그래야만 능이 그 사직을, 그 나라 사직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풀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3번이죠. 3번. 그럼 결국은 나라의 허물이나 백성의 허물을 자기가 책임지는 게 왕이고, 그러려면 그는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시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 서경 태서편, 서경 태서, 태서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 육아, 제, 여, 일인. 맞죠? 그러면 백성들에게 허물이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왕인 나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 백성의 허물의 책임은 왕인 나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4번이 되겠죠? 4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문장 성인 운 이하, 성인이 말하기를 나라의 허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일러서 사직의 주인이라고 하고, 나라에 상스럽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천하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노자가 말했는데, 이 말들의 맥락들은 이러한 맥락들과 같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유가적 성인일 거예요. 이 배터리가 다 돼서. 이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멈췄다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내용들, 그러니까 서경이나 춘추의 내용을 노자는 성인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했을 터이지만, 그러면 이 물의 이미지는 결국은 낮게 거처, 높은 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낮게 거처하고 더러운 곳에 거처해요 일 텐데, 8장에서 이제 한번 가보자고요. 8장. 상서는 약수라, 수는 선리 만물이 부쟁하고 처 중인지 소라 고 기어도 그랬네요. 최상의 선이라는 것은 물과 같으니 물은 잘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도 부쟁 다투지 아니하고, 처 중인지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곳에 처 거처하니, 그러므로 기어도 도에 가깝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거선지하고 심선연하며 여선인하고 언선친하며 정선치하고
사선능하며 동선시라 부유부쟁이니 코무로다 그랬어요. 물이 거처하면 그 땅을 선 좋게 하며 마음은 연보처럼 선하게 하여 선하게 사람들을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말을 하면 잘 믿게 하며 다스리면 바르게 잘 다스리며 일을 하면 잘 능하게 하고 움직이면 잘 때에 맞게 하니 오직 다투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이라는 것에는 뭐 허물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그랬잖아. 중인 소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더러운 곳에 거처한다. 그래서 처중인지 소. 이게 지금 무사람들, 많은 대중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되거나 주인이 되거나 사직의 주인이 되거나 천하의 왕이 되려면 사람들의 욕받이가 돼야 되죠.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삼고 나라의 허물들을 자기가 껴안아야 되는 거죠. 그게 천도이고, 그래서 인군이라는 게 나라의 허물들을 받아내야만 하는데 그것이 마치 강과 바다가 거슬러 작은 시냇물을 거스르지 않게 되어야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내가 사직의 주인이거나 천하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백성들의 허물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서 작은 강물, 시냇물을 거슬러 가지 않는다니까 그거를 허물을 자기한테 기속시키고 백성들한테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인지 소겠죠.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마지막 성인운이라는 것은 이 춘추자시전이나 서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물의 이미지와 결합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물은 요약하고 물은 아래에 거처하고 물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처한다. 그런데 물은 기어도 그랬잖아요. 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이 갖는 의미나 그 힘이 물의 이미지가 위정자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78장은 다 읽었어요. 경물까지. 뭐 하실 말씀 있거나 뭘 얘기할 만한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오랜만에 오신 우리 교장 선생님. 없습니다. 없으시죠? 우리가 같이 살아라. 아니 예승강에 대한 노래, 금강에 관한 노래, 지금 인진강에 관한 노래를 연작시로 계속 쓰시는데 시인으로서 그 강물을 보시고 드는 이미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 예승강 쪽에서 6.25 때 월남에서 금강 쪽에 자리 잡으시고 금강에서 태어나서 생활하시다가 임진강 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사시면서 예승강, 금강, 임진강을 연작시로 계속 쓰시잖아. 강에는 임진강 이제. 뭐 계속 바라보기만 하세요? 응? 바라보기만 하시냐고? 이제 바라보죠. 바라보고. 예승강이 항해도나 이쪽에 있나요? 황해도에서 내려와서 여기 그 아마 황해도에서 내려와서 여기 김포 저쪽 끝에서 빠질 거래 아마. 아, 그까지 내려와요? 예승강이? 내려와서 아마 한강하고 합해서 나갈 걸. 오. 강화도 쪽으로. 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면 예승강이
어쨌든 황해도나 이렇게 해서 김포 쪽으로 가고 예. 임진강 한강 끝에 가서 아마 그 예성강을 받아가지고 어디 한강이? 예, 한강. 그러니까 임진강도 이렇게 내려와서 한강하고 만나고. 네, 중간에 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조강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예, 예. 이제 조강으로 해서 이제 그 강화도 나가기 직전에 아마 예성강이 합류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교화 지역, 파주 교화 지역이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다 만나서 바다로 이렇게 아니요, 그 예성강은 더 아래 내려가. 더 아래에서 아래 내려가는데 그게 아마 예성강에 내려가고 옛날에 뭐 병난도 뭐 이런 게 그렇죠. 그렇게 올라갈 거예요. 병난도라는 섬, 그쪽. 옛날에 뭐 병난도 이렇게 뭐 역사 배우다 보면 막그 네, 병난도를 이름이 있죠. 그쪽에서 한번 나갈 거예요. 근데 아마 음, 그 빠지는 입구는 이제 그 강화도 입구 쪽에서 같이 음, 빠질 거예요. 음. 우리 뭐 조 선생님은 문자하지 말고 질문. 질문 없습니다. 우리 정 선생. 이게 로자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는 물을 굉장히 아니 처음이 아니고 물을 기억에 얼핏 기억에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8장, 뭐 36장, 76장 다 이렇게 엮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에 대해서 뭐 평상시에 생각하거나 뭐 이게 선입견이 선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의 수업이 어. 오늘 내들 수업 들으면서 그동안에 간헐적으로 아무튼 수업을 들었던 것들이 딱 이미 머릿속에 선입견으로 와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뭔가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이 그게 뭐 제일 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또 물이 또 제일 무섭기도 하잖아요. 무섭죠. 한번 물이 또 이렇게 막 이제 장마지고 그래서 막 한 번 또 넘치고 막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표현들, 그러니까 그때 아까 교수님 전 수업에서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물방울이 낙수물이 바위돌을 구멍나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평소에 많이 들었던 그 물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근데 뭐 앞에 물과 관련된 이미지는 계곡의 물도 있었고 강의 물도 있었고 바다에 물이 있었잖아요. 노자에서 나오는 물들은 그 물들은 모두 다 낮잖아요. 낮아서 가서 모두 다 강이나 바다의 물이죠. 강해에 작은 물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휘결처 또는 회합처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과 바다는 낮은 곳이잖아요. 낮은 곳에 위치하고 계곡물이나 이것들이 다 낮은 곳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의미니까 강과 바다 자체도 기본적으로 낮다라는 의미를 갖고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하가 그렇게 모여들게 되려면 자기가 낮춰야거나 낮아져야만 되듯이 그렇게 지금 그 낮아지는 것 안에서 국가의 나라의 허물이나 불상스러움을 자기가 다 떠안내야만 왕이 되거나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강의 속성은 낮은 것지만 강은 어쨌든 뭐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먹이고 살리고 씻기고 그렇죠. 이런 그런 근본적인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노자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산에 있는 계곡이 있으면 모든 무생명들이 거기서 와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삶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나오죠. 우리 가장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정 선생, 정지희 선생.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아니 없어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 원래 약속대로 오랜만에 소주를 한잔하러 갑시다. 수업을 여기 마치고.